자, 의사소통의 4단계만 본다면은 자, 페이싱 맞추기, 그다음 레포, 리딩 이끌기, 변화 원하는 성과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6단계를 줄여 놓은 겁니다. 처음에 6단계는 뭐였죠? 관심과 사랑. 또 2단계가 관찰, 이해. 그다음에 맞추기, 레포, 리딩, 원하는 결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이제 관심과 사랑, 관찰, 이해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4단계를 보면 이렇고 이제 6단계를 보면은 관심과 사랑과 관찰, 이해라는 두 가지 파트가 앞에 한 번 더 첨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의사소통의 3요소를 봅니다. 이거는 메르비안 연구에서 나와 있는 건데요. 자, 말의 내용, 언어가 7% 영향을 준다면은 음성의 특징들, 음성의 질이 38%, 신체적 반응이 55%죠. 우리가 맞추기를 할 때 이 의사소통 3요소만 맞게끔 맞추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선 이제 언어적으로 본다면은 술어를 맞춘다. 술어. 술어 이제 뒤에서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뭐 시각적인 술어, 청각적인 술어, 신체 감각적인 술어, 술어는 좀 다양해요. 술어는 이제 동사와 형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술어에 해당되는 거. 그럼 이제 시각적인 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보다, 뭐 밝은, 환한, 뭐 이런 게 이제 시각적이겠죠. 자, 청각적인 건 어떻게 있죠? 듣다, 소리가 큰, 울리는 뭐 이런 게 있겠죠. 울림 뭐 그죠? 또 신체 감각적인 건 뭐예요? 뭐 느낌, 따뜻한, 편안한, 안정감이 있는 뭐 이런 게 이제 신체 감각이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자세한 건 뒤에 놓으니까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핵심 단어를 맞춰야 돼. 핵심 단어.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핵심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을 쫑긋하고 이 사람의 핵심 단어가 뭔가를 빨리 포착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부동산, 뭐 투자, 돈, 뭐 이런 핵심 단어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어떤 사람은 건강, 또는 뭐 어떤 신체의 활력, 뭐 에너지, 면역 체계 이런 건강에 대한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전문가에 따라서 이제 핵심 단어 틀려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NLP적인 사람이니까 뭐 NLP, 마음, 치유, 변화, 자기 사랑, 뭐 공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을 쭉 들어보면 저 사람한테 어떤 단어를 맞춰야 될까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단어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유이담 선생님은 타로 뭐 사주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타로라든지 사주라든지 상담이라는 단어가 많이 활용되면 좋겠죠. 우리 약사님 같은 경우 건강이니까 또는 뭐 트랜스 또는 뭐 또 뭐죠 오도덕 이런 거 네. 그런 데 용어들을 사용하는 거죠. 네. 어쨌든 핵심 단어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공동의 경험과 연합한다. 이제 우리가 사람 만나는 순간 저 사람과 나의 공동의 경험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공동의 경험. 그럼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본능적으로 뭐 군대 이야기 또는 뭐 골프 치는 이야기 뭐 또는 낚시 이야기 뭐 어떤 이제 공동의 그런 체험들을 찾아내죠. 여자들은 뭐 뭡니까? 뭐 쇼핑, 뭐 요리, 뭐 또는 뭐 아기 양육, 뭐 또는 뭐 피부 미용, 뭐 패션 쭉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맞추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음성의 질을 보면은 뭐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빠르기, 소리의 질, 소리 크기 뭐 이거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 신체적 반응의 자세, 제스처, 얼굴 표정, 눈 깜빡이, 호흡의 속도와 깊이 이런 걸 다 맞춰간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걸 세 가지로 봅니다. 자, 언어적 보조 맞추기가 이끌기부터 좀 봅니다. 자, 언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내담자가 즐겨 사용하는 의에 맞추어라. 즐겨 사용하는 의가 뭔가 아까 제가 핵심 단어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고 서술적 맞추기 내담자 행동이나 반응을 서술해준다. 이거 뒤에 놓으니까 뒤에서 볼게요. 표상책에 따른 수로의 맞추기 바젤 모델을 참고한다. 이것도 뒤에 놓으니까 뒤에서 볼게요. 개념적인 비유 메타포에 맞추기 이것도 뒤에 놓습니다. 쭉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합니다. 우선 서술적 맞추기 지금 이거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에릭슨 체면 합법이기도 한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X 그리고 X 그리고 X 그리고 X 그리고 Y. 자, 앞에는 그리고 빼도 무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X 다음에 그리고 가로 치세요. 뭐 X 그리고 Y 이렇게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에 세 개 그리고는 가로를 치세요. 마지막 그리고만 남겨놓고 x 그리고 y 이런 구조도 좋고 x 그리고 x 그리고 x 그리고 x 그리고 y 이런 구조도 좋다. 한번 예문을 봐봐요. 당신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과 마음은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끌기 문장은 어떤 거예요? 이완하기 시작. 예, Y가 이끌기예요. 마지막에 당신의 몸과 마음이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끌기예요. 나머지 앞에 있는 말들은 다 뭐죠? 자, 보조 맞추기 문장이죠. 맞추기 문장이죠. 자, 이걸 이제 그리고 빼고 당신은 의자에 앉아 있고 나를 보고 있으며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으며 나는 당신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과 마음은 이완되기 시작한다. 이런 구조로 가도 좋겠죠. 그리고를 빼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현실 경험의 맞추기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후식으로 아이스크림도 맛있게 먹었죠. 우리 우정희 박사님이 사온 이 토마토도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NLP 라포의 기법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유도를 한 거예요. 이 끌기 문장은 맨 마지막 문장이죠. 근데 앞에 뭘 계속 이야기했죠? 자, 맞추기를 지금 한 3개 됐단 말이다.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후식으로 아이스크림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또 우정희 박사님이 이 토마토도 맛진 토마토도 사오셨네요. 이까지 다 맞추기예요. 예, 맞추기. 그리고 오후에 지금 공부하는 이 NLP 라프의 기술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서술적 맞추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yes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3가지 문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이끌고 싶은, 리딩하고 싶은, 유도하고 싶은 그 말을 마지막에 한마디로 한다 이 말이죠. 체면 걸 때 이제 우리가 이걸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 체면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고 저를 바라보면서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뭔가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뭐죠? 당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스죠? 나를 바라보고 있으며 예스죠?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스죠? 이게 다 맞추기예요. 그리고 점점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깊은 체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죠? 이끌기죠. 이런 구조로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서술적으로 한 3개 정도 예스를 할 수 있는,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3가지 문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끌기 문장을 넣는 거지. 영업할 때도 같은 맥락이에요. 보세요. 커피숍에서 이제 우리가 미팅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고객님은 2시간 이상 먼 거리를 운전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분위기 좋은 이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저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하게 될 미팅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보세요. 2시간 이상 운전을 해왔다. 예스 맞습니까? 자,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커피를 마시면서 자, 두 번째 예스죠? 저랑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스죠? 3가지 예스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하는 미팅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끌기.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이제 글을 많이 써봐야 돼요. 자, 어떤 고객이 여기 왔다고 생각해봐요. 처음 고객과 대화할 때,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렇게 문제가 뭐예요? 뭐가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좀 뭐 돌직구죠. 좀 불편하겠죠. 근데 이제 그 내 남자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뭐 이제 이름 난다면 어떤 누구 선생님께서 정말 용기를 내셔서 또 이 3층까지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계단을 올라와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네요. 지금은 처음 만나서 새갈 수도 있지만 편안하게 저랑 상담을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의 상담이 선생님의 삶에 큰 변화의 기폭제가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고객의 상황을 이제 예서를 한 3개 정도 이야기해 준 거죠. 용기를 내셨어. 3층까지 계단을 올랐어.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셨어. 저랑 상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예스죠? 그리고 오늘 저와의 상담을 통해서 인생의 큰 변화를 이끄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생님도 기대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로 이야기한 거예요. 마지막은 뭐죠? 이끌기. 이런 말들이 입에 좀 붙어 있으면은 상당히 좀 빠르게 라포 형성이 되죠. 언어의 맛을 싸네요. 잘하네. 자, 왜냐면 처음 그 상담 오는 사람은 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거든요. 긴가민가하는 생각으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맞추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강의를 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강의장에 들어가니까 아직 사람들이 막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커피 뽑는 사람도 있고요. 막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자리에 앉는 사람도 있고 막 뭐 가방에서 무슨 필기독을 꺼내는 사람도 있어. 그럼 우리가 거기 빨리 앉아요. 강의 시작하기 이렇게 하면 돌직구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막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자, 커피를 뽑는 분도 계시고, 자리에 막 앉아서 이제 가방에 필기 도구를 꺼내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오늘 저희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면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계속 걸어 들어올까요? 빨리 앉을까요? 빨리 앉지. 지금 맞추기라는 거잖아요. 지금 막 걸어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예스잖아요. 자, 커피를 뽑는 분도 계시고 예스잖아요. 자, 자리에 앉아서 가방에서 필기독을 꺼내는 분도 계십니다. 예스잖아요. 다 맞추기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뭐죠? 이끌기. 자, 꼭 굳이 자리에 앉아라 이야기 안 하지만 빠르게 자리가 정돈되면서 박수를 한번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자, 빠르게 서술적 맞추기를 통해서 강의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합법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합법이에요. 이거. 사실 이런 걸 저는 저만 알고 있고 안 가르쳐 주고 싶거든요. 근데 근데 이런 어이 그 글자 하나하나가 근데 우리 조성기 역사님하고 저 유이담 선생님하고 너무 그 지난번 강의를 진짜 헌신적으로 이렇게 봉사 차원에 하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했어, 감동. 나도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진짜 정기 누스를 제가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 돈을 몇백을 줘도 저는 안 가르쳐 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진짜 어떤 보석 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두 분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유상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너무 참 이분들은 하늘이 내신 분이구나. 특히 우리 또 남우인 박사님이 너무 헌신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남우인 박사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분들이다. 세상을 위해서 빛이 될 분이다. 그래서 제가 아낌없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우셔서 세상을 위해 잘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합법 하나하나가 정말 보석 같은 건데요. 네. 근데 오늘 이해하고 안 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쓰셔야 됩니다. 잘 쓰시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잘 쓰시는 방법은 예문을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문 만드는 훈련. 자, 이 예문을 보고 비슷한 예문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x 또는 x 또는 x 또는 x 그러나 y. 그러나를 잘 안 쓰는데 이런 경우는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반대 의견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맞추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네. 예를 한번 봐봐요. 나는 당신이 계속해서 마루를 쳐다보고 있을지 아닐지 모릅니다. 또는 당신이 나를 볼지 또는 다시 마루를 볼지 또는 아마도 더 편안한 위치를 찾아 거기에 적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트랜스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에릭슨이 잘 쓴 합법이거든요. 밀턴 에릭슨이 또는
여기 이제 또는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저는 당신의 오른팔이 먼저 올라갈지 왼팔이 먼저 올라갈지 잘 모릅니다. 또는 오늘 깜빡깜빡 자주 깜빡일지 한참 시간 이후에 또 깜빡일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무의식은 편안하게 트랜스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요. 어때요 느낌이? 들어보니까 편안해요? 저기 불편해요? 편하네요. 네. 오케이. 뭐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 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고객님이 저 파란 옷을 살지 또는 저 빨간 옷을 살지 저는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고 또 그냥 나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점에 저희 가게에 어떤 옷은 고객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 고객님이 사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느낌이 어떨까요? 뭐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래요. 하나 있을 것 같아. 저는 만약에 별거 아니죠. 네. 사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상담을 이제 왔어요. 아직 등록은 안 했어요. 저는 고객님이 오늘 저와의 상담을 통해서 바로 등록을 하고 시작할지 또는 집으로 돌아가서 좀 고민을 한 이후에 다음번에 오셔서 등록을 하고 결정할지 저는 잘 모릅니다. 또는 오늘 상담을 하고 그냥 돌아가시거나 또는 등록을 안 하고 없었던 일로 할지 그것 또한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하는 상담이 우리 스님의 어떤 건강한 삶이나 행복한 삶에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요. 매력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느낌이 어때요? 듣는 사람이 어떤 느낌일까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뭐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모든 가능성을 이제 열어놓고 그냥 허용을 하는 거죠. 지금 저 상담을 통해서 바로 등록을 할지 또는 집으로 들어와서 또 고민을 한 이후에 다음번에 와서 등록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상담만 하고 돌아가시거나 또는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일로 넘어가실지도 모르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의 상담을 통해서 반드시 스님의 건강한 삶에 또는 행복한 삶에 큰 어떤 변화,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저와의 상담을 통해서 스님이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요. 어쨌든 이제 사람이 듣기에는 부담은 없죠. 네, 좋아요. 행복한 삶. 부담 없는데 등록을 하고 싶은 느낌이 강할까요? 안 하고 싶은 느낌이 강할까요? 저는 등록을 하고 싶은 느낌이 좀 강하고. 묘하죠. 묘해요. 자, 의식은 부담이 없는데 무의식에는 등록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죠. 네. 왜냐면 정신적인 무의식에 의식이 저항을 피해서 그 등록하라는 말이 계속 자비 명령으로 들어가죠. 지금 이게 등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지 봐봐요. 등록이란 말이 서너 번 반복되잖아요. 그럼 우리 잠재의식은 있잖아요. 단어에 민감해요? 문장에 민감해요? 단어요. 단어에 민감하죠. 등록이라는 단어를 이미 한 4번 정도 말을 해버리니까 등록. 그러면 등록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까? 등록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아니 의식은 근데 무의식은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단어를 가지고 자비 명령을 하는 거죠. 자, 단어를 맞추기를 하고 있지만은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명령. 숨겨진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X 또는 X 또는 X 또는 X 그러나 Y 이것도 아주 관계가 될 겁니다. 뭐 이게 길게 안 해도 괜찮아요.
뭐 x 또는 y일 수도 있습니다. x 할지 y 할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거. 저는 당신의 왼팔이 먼저 올라갈지 오른팔이 먼저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자, 뭐 일찍 궁금한 거예요. x 할지 y 할지. 네. 자, 당신은 지금 바로 눈을 감을지 한두 번 더 눈을 깜빡하다가 눈을 감을지 뭐 궁금해집니다. 지금 다 이제 이거는 뒤에 에릭슨 체면 앞에 제가 다시 공부를 시킬 거예요. 어제 맞추기에서 미리 이제 좀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건데 이제 x 또는 x 또는 x 또는 x 그러나 y 이 합을 써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부사절의 문장 구조를 많이 써야 돼.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뭐뭐 이후에, 뭐뭐 때문에 하면은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이거 부사절은 전부 맞추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잘 봐봐요. 당신이 그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니까 yes가 되겠죠. 네. 이완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야? 이끌기가 되겠죠? 네. 자, 맞추기, 이끌기. 그 다음 봐봐요. 당신이 점점 편안해지는 동안에 당신은 당신의 무의식이 트랜스를 발전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봐봐요. 편안해지는 동안에 yes죠. 맞추기예요. 네. 그 다음에 당신은 자신의 무의식이 트랜스를 발전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거는 유도죠. 이끌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부사절 문장에서 부사절은 맞추기가 되고 그 다음 주절은 이끌기가 된다. 이제 이걸 봐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NLP 라포의 기술들을 훈련하는 동안에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언어의 마술사로서의 기초를 닦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이끌기는 뭐죠? NLP, 언어의 마술사로 기초를 닦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끌기죠? 네. 자, NLP 라포의 기술을 배우는 동안에 이건 뭐야? 맞추기죠. 맞추기 이끌기. 자, 만약 NLP 커뮤니케이션 테라피스트를 훈련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를 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맞추기는 뭐예요? 자, NLP 커뮤니케이션 테라피스트를 훈련한다면 이 맞추기죠. 네.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맞추기죠. 근데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 치유를 하고 변화를 이끌게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이끌게 될. 이끌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에서 이제 공부했던 when, 뭐 while, if, 뭐 before, after 뭐 이런 뭐 부사절 있잖아요. 이 부사절 모든 문장들은 맞추기 문장이었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우리가 체면적 언어로서 맞추기 잘하려면 부사절을 많이 사용해야 돼. 자, 뭐뭐 할 때, 다음 따라합니다.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이후에, 뭐뭐 이후에,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면, 이런 문장을 많이 써야 된다고. 뭐뭐 한다면, 뭐뭐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이런 문장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뭐뭐 때문에. 저와 대화를 하는 동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저와 상담을 하는 동안에 아마 선생님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힘을 키우게 될 거예요. NLP 커뮤니케이션 테라피스트를 훈련하는 동안에 아마 언어의 마술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NLP 커뮤니케이션 테라피스트를 훈련하는 동안에 어쩌면 우리 선생님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 기폭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전부 맞추기. 이런 게 이제 서술적 맞추기입니다. 이걸 잘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서술적 맞추기 이제 2탄을 보자. 2탄. 우선 동의 확보하기. 좋아요. 지금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몇 가지가 있는데 당신이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자, 요거는 앞서 우리가 요약하기 했죠. 요약하기와 연결시켜서 좋아요. 지금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몇 가지가 있는데 당신이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주실래요? 뭐 다 좋죠. 자, 요거는 뭐 아주 편안한 합법이죠. 그래서 항상 대화를 할 때 이제 바로 내 의견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는 뭐 어떤 선생님의 부부 간의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몇 가지가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네. 있죠? 뭐 네. 부가 의문문. 자, 들어주길 바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들어주길 바라서. 뭐 그런 구조가 되면 좋죠.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맞춰주고요. 그다음 유도 과정을 봅니다. 유도 과정. 우리가 체면을 걸 때 이게 아주 중요한데 보통 체면을 걸 때 보면은 뭐 아주 환경이 조용하고 좋은 곳도 있지만은 여기처럼 또 밖에 차 소리도 나고 네. 사람들 밖에 사무실 대화하는 소리 이런 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맞추기를 하면서 점차 내면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네. 주변에 따라 이제 주변 상황에 대한 맞추기를 하고 그다음에 상담자에게 주의가 맞추도록 집중을 유도하고 또 내면으로 주의가 집중되도록 이끈단 말이죠. 자, 예를 한번 봐봐요. 당신은 아마도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의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밖에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일단 나의 목소리인지 밖에 차 소리인지 또는 방에서 나는 어떤 움직임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깨닫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내적 욕구들의 귀를 기울일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당신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뭐예요? 자, 밖에 소음, 뭐 지금 내 목소리,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지금 다 맞추기를 하면서 결국은 내면으로 이제 끄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체면을 유도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아, 지금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깥에 여러 차량의 소음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의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집중하는 동안에 그런 바깥의 목소리든 바깥의 소리들은 점점 멀어지고 그러면서 저희 목소리에만 집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목소리도 점점 멀어지면서 제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그 순간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청소년기에 친구들과 또 같이 대화를 나눴던 그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인 시절에 직장 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했던 그런 상황 속의 어떤 소리일 수도 있죠. 어떤 소리라도 좋습니다.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될 때 몸과 마음은 더욱더 편안하게 이완이 되고 긴장이 풀리면서 점점 깊은 체면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유도를 한번 잘 들어봐봐요. 느낌이 어때요? 자, 바깥에 있는 그 소리부터 자, 상담사의 목소리 그러면 내면의 목소리 쭉 끌어가고 있죠? 네. 그죠? 바깥의 목소리에 일단 보조를 맞췄잖아요. 자,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에 바깥에 이런저런 여러 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바깥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량의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리라도 좋습니다. 자, 바깥의 소리에 지금 보조를 맞췄어요. 그리고 점점 제 목소리에 집중이 되면서 바깥의 소리는 점점 멀어지게 될 거예요. 이제는 제 목소리도 점점 멀어지면서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깥부터 내 목소리, 내면의 목소리 쭉 보조를 맞추어서 결국 이끌기를 하고 있죠. 네. 자, 아주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소리일 수도 있고 청소년기에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거 이끌기죠. 그런 소리에 집중하라는 이야기거든. 네. 네. 그다음 성인 시절에 직장 생활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그 어떤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끌기를 하면서 그런 동안에 뭔가 마음 더욱더 이완되고 깊은 체면을 빠져들어갑니다. 네. 체면을 유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거. 점점 주위 소리가 안 들리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에릭슨 체면 기법으로 온다면은 바깥에 뭐 소음이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조용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조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체면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어의 맛을 싸는. 자, 우리가 그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는 여기 보면은 이게 좀 공간이 좀 안 좋잖아요. 좀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 보면 많이 실망을 하거든요. 근데 저랑 한 5분, 10분만 대화하면 그 실망이 없어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저랑 상담을 오면서 어쩌면 여러 실망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계단을 올라오면서 내가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담센터 문을 열고 들어와서 협소한 공간을 보면서 혹시 잘못 온 것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느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랑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저 교수님이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런 진정성을 느끼면서 그 마음은 멀어지고 이제는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 이렇게 제가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뭐 처음에 좀 건물이 좀 협소하고 그래서 실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건 이제 제 이야기고요. 그다음 이제 메타폴은 뒤에서 이제 보는 거하고 이제 쭉 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개념적인 비유에 맞추기. 이건 좀 어려운 건데 미리 좀 볼게요. 나는 패배주의자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에 접근하고 있어요. 자, 패배주의자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에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메타포죠?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메타포에 맞게 이제 대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당신의 내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 흥미가 있습니다. 내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 이렇게 메타포를 쓰고 있죠. 그 다음 봐봐요. 나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를 없애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품위와 자존감을 위해 여기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약점 하나를 없애기 위해 싸우고 있다라는 메타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존감을 위해 여기서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대우를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 봐봐요. 나는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이 녀석을 박살내고 말겠습니다. 인생 게임에 승리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게임이라는 메타포를 쓰고 있죠.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승리하도록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메타포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메타포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포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될까요? 많이 알고 있지 말아야 될까요?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실패한 분이 막 힘든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아야 될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아야 될 상황이에요 라고 할 때, 자,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썩은 줄보다는 강한 줄을 잡는 게 좋지 않겠어요? 좀 신중하게 잡아야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렇죠. 썩은 줄을 잡으면 또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좀 단단한 줄을 잡는 게 좋지 않겠어요? 줄을 잡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예, 그럼 그 떨어지지 않는 강한 동아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비유적으로 이게 맞추는 거, 이거는 조금 고난도이긴 한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조금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이건 많은 훈련이요. 이거는 이제 예문도 좀 써봐야 되고, 네. 뭐 그래서 참고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연습을 하시길 바라고, 너무 욕심을 뭐 많이 안 내셔도 돼요. 이제 비언어적으로 한번 가봅니다. 비언어적으로 이제 페이싱의 방법 지금부터 공부를 해봅니다. 자, 일치시키 매칭 나왔죠? 네. 자, 글자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읽어볼까요? 졸리니까 우리 약사님이 먼저 한번 좀 크게 읽어볼게요. 페이싱, 일치시키 매칭 한번 읽어주세요. 일치시키기, 상대방과 똑같은 자세, 몸짓, 동작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오른손을 들면 나도 오른손을 들고, 상대방이 손으로 머리를 만지면 손으로 먼지를 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일치시키기는 상대방과는 다른 행동 양식을 취하여 F를 깨뜨려서 회의나 대화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예, 매칭이라는 것은 오른손을 들면 오른손을 들어서 맞추는 거예요.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머리를 만진다. 그럼 나도 오른손으로 머리를 만지는 거죠. 똑같이 따라하는. 네, 따라하는데 근데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동시에 따라하면 안 돼요. 한 3초 정도 간격을 두고 3초 정도. 그러니까 의식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상대방이 무의식은 알아차리는데 의식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3초 정도 간격을 두고 따라한다는. 그 다음 미러링, 거울 반응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거 우리 유희담 선생님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거울 반응하기. 상대방 내담자의 자세와 동작을 따라서 하되 거울에 비치는 모양처럼 좌우 반대 모양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오른손을 올리면 나, 상담자는 왼손을 올리고 상대방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나는 좌측으로 기울이는 것이다. 그렇죠. 거울에 비치면 나는 오른손인데 거울에는 뭐예요? 왼쪽이요. 왼쪽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거울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한 3초 정도 간격을 두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교차 거울 반응하기. 요거는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우정희 박사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거울 반응하기 미러링. 교차 거울 반응하기. 그쵸. 크로스오버 미러링. 네, 크로스오브 미러링. 상대방과 서로 다른 신체 부위나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보조 맞추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대방의 교체가 없구나. 즉 상대방의 신체 언어에 맞추되 그와는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담자가 말하는 일정한 리듬에 따라 나의 발장난을 두드리는 것. 그가 자기의 머리를 만지거나 쓰다듬고 있을 때 나는 나의 무릎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것. 그가 규칙적인 발바닥 놀림을 할 때 나는 손으로 책상을 같은 속도와 리듬으로 치는 것 등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서로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하여 그의 신체 언어에 맞추어 간다는 것이다. 예, 이해되셨죠? 이거 체면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제가 오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내담자 눈을 깜빡일 때 고개를 까딱거리는 거,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눈을 깜빡일 때마다 고개를 까딱. 고개를 까딱이면서 이제 눈 깜빡임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죠. 더 자주 깜빡. 그럼 눈을 더 자주 깜빡이겠죠? 어느 순간에 눈을 이제 감는 거죠. 눈 깜빡이 고개 까딱.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교차 거울 반응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맞추기가 완전하게 맞추기가 있는데요. 이 봐봐요. 맞추기 비언어적 항목들 보면 호흡 패턴, 목소리 빠르기, 목소리 억양 패턴, 목소리 크기, 얼굴 표정, 몸의 움직임, 눈 깜빡이 비율. 여기 보면 이제 완전하고 직접적인 거울 반응이 있고요. 부분주의 직접적인 거울 반응이 있고, 부분주의 간접적인 거울 반응이 있거든요. 네. 자, 직접적인 거울 반응은 뭐냐면 모든 걸 다 맞춰주는 거죠. 호흡 패턴도 맞추고, 목소리 빠르기도 맞추고, 억양 패턴도 맞추고, 모든 걸 다 맞춰주는 게 이제 완전 직접적인 거울 반응이에요. 네. 근데 이제 부분적인 건 뭐냐면은 어떤 것을 맞추는데 어떤 건 안 맞추는 거지. 호흡 패턴은 맞추는데 목소리 빠르기는 안 맞췄어. 억양 패턴도 안 맞췄어. 목소리 크기도 안 맞춰. 근데 얼굴 표정은 맞춰준 거예요. 몸의 움직임은 맞추지 않아. 눈 깜빡임 비율을 맞춰. 자, 우리가 모든 걸 맞추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뽑아서 선택적으로 맞출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 걸 반응 뭐냐면은 이건 목소리 빠르기와 호흡, 목소리 빠르기에 맞게 호흡 패턴을 맞추는 거죠. 목소리가 빨라지는 걸 보면서 호흡을 빨리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자, 억양 패턴을 보면서 몸의 움직임을 우리가 맞춰주는 거죠. 억양이 좀 올라가는 걸 보면 좀 몸을 좀 움직여준다든지, 이렇게 빠르게. 자, 얼굴 표정하고 목소리 크기를 맞추는 거죠. 얼굴 표정을 보면서 얼굴이 밝아지면 좀 크게 이야기를 하고, 얼굴이 좀 어두워지면 좀 작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 표정을 보면서 목소리를 맞춰준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우리는 간접적인 거울 반응이다. 이런 거는 우리 우정희 박사님하고 남우인 박사님도 처음 보는 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새로 첨가를 한 거예요. 첨가. 자, 주로 이제 맞추기 하면은 직접적인 거울 반응만 다 교육을 시켰는데, 제가 이제 에릭슨 체면을 좀 깊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거울 반응도 있고 간접적인 거울 반응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좀 같이 효과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교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맞추기를 쭉 했는데